오늘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원장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 평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명의 원장 중에 한 명, 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재발 대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원래 그 알코올릭스 마인드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번역한 내용이고요. 영국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좀 낯설 수 있겠는데, 재발 대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 단주를 하려고 하는 회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재발의 과정에서 그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 또 우리가 이제 그걸 통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들여보는 관점일 수 있는데, 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들을 대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안에 과거에 음주를 한참 하던 시절에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보통 이제 마른 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단주를 대개는 시작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술이 좋은 그 감정에 대한 거는 뭐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주를 하나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초기 회복 과정에서, 초기 단주 과정에서 흔히 가지게 되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마른 주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재발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는 저 사람 이렇게 예민해, 짜증이 많아,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단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는 재발의 뭐 일종의 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팅킹 띵킹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번역할 때는 악취나는 생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 느낌을 살려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퀴퀴한 그런 냄새가 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에 술을 마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주 기간에 나타나는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술을 이제 조금씩 다시 마시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좀 미성숙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서적에서 또 이제 AA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연민이라든지 남 탓하는 심리라든지 뭐 불만이나 원한을 갖는 심리, 걱정거리에 집착하는 거, 뭐 과거에 곱씹고 소외감에 집착하고, 뭐 책임을 외면하거나 예민하고 충동적인 행동, 또 즉각적인 만족에 매달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팅킹 띵킹, 그러니까 퀴퀴한 생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골칫거리에 막 집착하다 보면은 술로 그걸 달래고 싶은 생각, 술을 마시고 싶은 드링킹 띵킹이 나타난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마셔버리는 거죠. 네.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마른 주정에서 그런 퀴퀴한 생각이 나타나는 그것이 재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본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대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연극 대본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극 배우들이 그 대본을 잘 소화하려면 계속 연습을 해야죠. 리허설을 반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본이 그냥 어떤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프린트되어 있는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문장에 불과한데, 실제로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는 기가 막히게 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언어가 돼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게 이제 그렇게 힘을 가지려면 그 반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별 힘이 없는데 계속 자기 마음에서 이걸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 이제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처한 현실이 좀 암담하고 출구가 막혀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좀 절박한 느낌,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 그럴 때 대개는 이제 술에 취하고 싶은 유혹도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퀴퀴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대본이 유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특정한 사고방식이 어떤 이제 맨 처음에는 대사, 대본처럼 남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다 보면 그게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이걸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 이제 그런 대사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은 이제 마음속에 그 술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평소에 이제 심어두었던 파수꾼들이 다 있죠. 옆에 경계를 다 서고 있는데 그게 몇 겹으로 이제 그 어떤 파수꾼들이 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표현한다면 대본을 반복하는 동안에 그 파수꾼들을 하나하나 속여서 넘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계속 곱씹다 보면 이제 파수꾼이 술 근처에 못 가도록 평소에 경계를 서고 있는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9가지 아주 전형적인 재발 대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쭉 9가지인데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벗어나고 싶다. 그다음에 편히 쉬고 싶다. 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울리고 싶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 싶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다음에 될 대로 되라. 또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 9번째는 통제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주를 시작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 삶이 갑자기 즐거워지진 않죠.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상황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찾게 되고 이제 다른 대본도 마찬가지인데 그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줄,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줄 방법을 찾게 되죠. 그거는 경험상 뭐 다름 아닌 술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벗어나고 싶다는 게 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책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뭐 이혼한 상태, 건강도 좋지 않고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당장 이제 그 상황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고 술이라는 게 뭔가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거죠. 지금 그 답답한 현실에서 풀려나게 해줄 방법이 점점 중요하게 느껴지면 마셔야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경계를 서고 있는 보초들을 지나쳐서 술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본이 편히 쉬고 싶다인데 사실 쉬는 방편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뭐 비단 중독을 갖고 계신 분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쉬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쉬고 싶을 때 그게 무엇보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그 간절한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술이 필요한 거죠. 어울리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긴 하지만 어울리고 싶다는 게 술과는 무관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술을 조만간에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들을 이제 곱씹는 거는 사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도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조금씩 술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본은 다른 내가 되고 싶다인데 지금의 현실의 내가 너무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뭐 오랫동안 바라던 내 모습을 계속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갭이 크면 고통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커지면 또 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약간 뭐 그 알딸딸함 속에서 내가 그 되고 싶은 사람이 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대사들도 역시 그 키키한 생각과 연관된 이런 대본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대본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인데, 사랑하고 싶은 게 문제는 아니죠. 당연한 사람들의 뭐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게 어려운, 아주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혼한 상태고 아이들이 있고 지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애쓰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그 멜로드라마 같은 일을 꿈꾸게 되면 그거 역시 이제 뭐 점점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방법이 그 어떤 뭐 실제적인 사람을 사귀거나 이런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에 빠져들게 해줬던 과거의 방법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그리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본, 즐기고 싶다는 술이 주는 어떤 그 만족감, 감각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부터 이제 아까 앞에 대본들과 마찬가지로 뭐 다짜고짜 아주 그 노골적으로 술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지금보다 조금 즐기고 싶은데 뭔가 허전한 거죠. 그게 삶에서 만족감이 없고 어떤 즐거움이 없고 할 때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술로 가까이 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될 대로 되라는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드는 심리, 그 될 대로 되라를 확실하게 해주는 편이 마지막에 이제 너무너무 될 대로 되라가 중요한 경우에는 술이 필요할 수 있고, 8번째 대본은 조금 맥락이 다른데 통제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알코올 의존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음주를 하다 보면 첫 잔 이후에 조절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거라는 그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 이런 대사를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9번째 대본은 이름은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 통제할 수 없다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어차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대사를 반복하다 보면 뭐 술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 같아요. 이 대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앞에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본의 상황이 절박한 고통으로 느껴질수록 당장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 된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그거에 몰두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복 중인 중독자는 단주하는 거, 그냥 하루하루 술 끊고 지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앞에 대본들처럼 자기 삶이 뜻대로 안 풀린다는 생각이 계속되면 술이 주는 그런 어떤 즉각적이고 손쉬운 확실한 해결책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이, 이런 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사는 다 삶에 대한 거예요. 자기 하루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 또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것, 뭐 직장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위험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한테 위험이 되는 거는 사실 그 사람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호한 곳, 별로 미끄러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위험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견 보면 술과는 무관해 보이고 가까이 근처에 어떤 위험, 유혹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중독자, 그리고 이제 단주하겠다고 어쨌든 간에 공언하고 있는 중독자라면 자기 마음을, 이런 마음이 진행되는 거를 자기한테 숨겨야 가능한 거죠, 추락하려면. 그래서 이런 자기 마음속에서 조금씩 진행 중인 그런 뭐 대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계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때만 사실 추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 없이 겪게 되면 아, 우연히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 나는 역시 불운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마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또 겪더라도 그걸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관점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뭔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